안녕하세요. 파킨슨병 약물별 정보, 약학정보원에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레보도파제, 도파민 전구체라고 하는 레보도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약물 치료의 중심이다. 도파민은 BBB,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어 도파민의 전구체인 레보도파를 사용하여 파킨슨병 환자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공급해준다. 레보도파는 카비도파 벤세라지드와 같은 탈탄산 효소 억제제와 함께 투여를 하는데, 이는 레보도파가 BBB, 혈액 뇌 장벽이죠. BBB를 통과하기 전 말초에서 도파민으로 대사되는 것을 막아준다. 말초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대사되는 경우 BBB를 통과할 수 없으며 BBB로 보호되지 않는 구토 중추의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오심, 구토,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증상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가 좋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레보도파의 효과는 나타내며 레보도파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진단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레보도파는 운동 증상 개선을 통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삶의 질을 개선해 준다. 또 운동 증상 개선과 비교하여 효과가 적으나 불안, 우울, 다한과 같은 비도파민성 증상에도 이점을 나타낸다. 레보도파의 급성 도파민성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부작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탈탄산 효소 억제제, 카비도파와 벤세라지드죠. 증량하거나 음식과 함께 복용하거나 말초성 도파민 기량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비도파와 벤세라지드를 증량할 수도 있군요. 도파민 기량제의 돔페리도는 위장보호, 위장운동 조절제로 알고 있습니다. 레보도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고 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낙상, 보행동결, 자율신경계 이상,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레보도파를 투여하게 되면 운동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요동은 운동이 잘 되는 온 상태와 현저히 운동불능의 옵 상태가 나타나는 운동합병증이다. 레보도파를 처음 투여하는 경우 약물 반감기 60에서 90분보다 길게 수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지만, 투여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약효의 지속 시간이 약물 반감기 정도까지 짧아져 약효가 사라지는 오프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또 온 상태에서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예상치 못하게 오프 상태가 나타나는 온오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다는 이 부분이 참 위험하죠. 다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농도에서의 이상 운동증은 온 상태에서 발생하는 운동합병증으로 레보도파 투여 후 약물 농도가 최고일 때 발생하며 다리부터 나타나 이어서 얼굴, 어깨, 팔, 손 등에서 불수의적 무도병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 운동증이 발생하면 레보도파의 용량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경우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레보도파의 투여 간격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과의 병용이 필요할 수 있다.
용량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증상이 두드러질 수도 있어서 복용 간격을 조금 짧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레보도파의 다른 부작용으로는 과다하게 강박적으로 도파민성 약물을 사용하는 도파민 조절 장애,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는 행동의 반복적인 수행, 과다 성욕 등의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 레보도파 투여는 파킨슨병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증상 조절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약물 투여를 결정하게 된다. 레보도파 투여를 해서 그 증상이 보여지진 않지만 파킨슨병은 진행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증상 조절과 차후에 나타날 부작용을 고려해서 약물 투여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조절 장애라는 거는 도파민성 약물을 먹고 몸이 원활하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추가로 약을 자꾸 더 먹게 되는 경우도 도파민 조절 장애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다 성욕 등의 충동 조절 장애, 여기에는 식욕 또는 쇼핑 중독 또는 본인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들고 오는 탐을 내는, 그래서 도벽 증상도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탄산 효소 억제제가 카비도파가 함유된 퍼킨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퍼킨은 카비도파 25, 레보도파 100, 카비도파 25, 레보도파 250인 용량,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1일 3회 이상 최대 권장량은 레보도파로 1500mg, 그리고 Tmax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0.5니까 30분이네요. 30분에서 2시간. 그 다음에 말단 소실기 반감기는 1시간 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 퍼킨의 카비도파와 레보도파의 용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 두 개를 제가 먹어본 결과 레보도파 100을 4번 먹게 되면 레보도파는 100이지만 레보도파는 400이고 카비도파가 100이 돼요. 그리고 레보도파 250을 반으로 잘라서 하루 4번, 반알씩 4번 먹게 되면 하루 총 2알이고 레보도파 용량은 500이 되고 카비도파는 50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하나는 레보도파가 400이고 카비도파는 100, 하나는 레보도파가 500인데 카비도파는 50이에요. 이 카비도파가 100이 될 경우 저는 약 소진 시 강직이 엄청 심해요. 그 대신 이 레보도파 500에 카비도파가 50일 경우는 약 사이사이에 소진 시 다리 힘 빠짐이 또 심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걸로는 이 카비도파 용량이 많다는 거는 뭔가 몸에 힘이 더 들어가서 생기는 강직, 그래서 그 적정점을 찾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서방형인 퍼킨 CR은 4시간에서 8시간마다 복용하고 일반 제형보다 그 약효 발현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혈중 최고 농도 도달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그 다음에 스타레보와 이지레보, 스타레보는 오리지널이고 이지레보와 트리도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고요. 첫 번째 숫자가 12.5라고 되어 있는 것이 카비도파고요.
50은 레보도파, 200은 엔타카폰. 그래서 제일 앞쪽은 다 카비도파 숫자고 가운데가 레보도파 숫자, 마지막이 엔타카폰 숫자인데, 이 스타레보, 이지레보 이러한 것은 퍼킨의 1.33배, 엔타카폰이 플러스 됨으로써 1.33배가 되고요. 이 약은 분할하거나 부숴서 복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세라짓이 함유된 명도파, 오리지널인 마도파는 현재 국내에는 없죠. 명도파는 레보도파에 대한 식이 단백질과 경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식전 30분 또는 식후 1시간에 복용한다. 그리고 최고 혈중 농도 도달 시간은 1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마도파 확산정은 연하곤란 환자와 좀 더 빠른 작용이 요구되는 경우 아침 첫 회 복용, 최저 혈중 농도 현상이 있는 경우, 최저라는 경우는 완전히 동결이거나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물에 녹여서 복용하는데 과일 주스나 우유, 뜨거운 물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도파 HBS는 일반형 제형보다 심한 온오프 현상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 60% 정도라고 하네요. 약 발현 시간은 3시간, 그리고 유지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단독 복용이 아닌 온오프 현상이 있는 경우니까 마도파 HBS와 다른 명도파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파킨슨병의 레보도파 치료와 관련된 운동 반응의 변화. 레보도파제 복용 초기에는 증상 조절 결과가 좋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부작용 위험이 이제 생기는 단계. 그 다음 마지막 그래프는 증상 조절 결과 부적절해서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부작용 이상운동증이 나오는 시간과 같네요. 초기에는 증상 조절 결과가 좋고 원활하고 연장된 표적 임상 반응 기간. 그래서 약효 레보도파 복용 후 1시간 안 되어서 증상이 좋아지면서 5시간, 6시간 정도 지속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레보도파의 반응이 아주 안정적이고 원활하다라는 그런 게 그래프상으로 느껴지네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운동증 발생률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 부작용 위험이 있는 단계. 그래서 1시간 안 되어서 약효가 느껴지지만 약 복용 후 2시간 지나서 그 반감기가 지금 짧아지는 셈이죠. 그 다음에 부작용 위험이 있는 단계, 지금 봤을 때 1시간 정도에서 약효가 올랐다가 약효 있는 시간이 이상운동증 부작용과 그냥 맞물려 있는 거네요. 병이 진행될수록 약효 기간이 짧고 이상 반응이 커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레보도파제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효 기간이 짧아질까요? 아니면 약 복용량이 늘어날수록 약효 지속 기간이 짧고 이상 반응이 커지는 것일까요?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는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재 퍼킨을 복용했을 때 이렇게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진행되어서 약효 반응이 없는 건지, 약 복용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약효 반응이 없는 건지, 약 용량이 많아져서 약효 반응이 없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약 용량이 많아진 건 아닌데도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니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